시정연설 좀 보시고 네. 많은 분들이 느꼈던 거는 약간 좀 윤석열 대통령의 포지션이라고 할까요? 그게 좀 변화됐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좀 이재명 대표나 사법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많았으면은 이번에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민생이나 오늘 좀 협치를 강조했다라는 평가가 많거든요. 네네.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학습 능력이 뛰어나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바뀌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건의를 딱 받고 그 다음에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맞아 뭐 이렇게 고집 안 부리고 네네. 그렇게 바꾸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 어제 시정연설도 윤 대통령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는 피고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저만 해도 뭐 변호사도 하고 여러 가지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변호사도 하고 뭐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뭐 패널 같은 그런 역할도 하고 무슨 커미티 있으면 뭐 위원도 하고 그러는데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는 가장 우선적인 게 뭐냐면 형사 피고인이에요. 피고인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재용 회장이 삼성의 회장이고 아무리 뭐 누가 뭐 윤관석 의원이 국회의원이고 그래도 피고인은 피고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 피고인이 법정에 나가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면 재판받는 게 우선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이재명 대표에 있어서는 이제 전도가 된 거죠. 거꾸로가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도 당대표 역할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정도 혐의면 벌써 이제 그 감옥에 가든지 그 다음에 어쨌든 형사적인 그런 문제가 돼서 최소한 당대표 직에서는 내려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피고인인 그 야당 대표를 만나가지고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제를 이재명 대표가 싫어서라기보다도 어쨌든 그 대통령의 직위에서 피고인을 만나는 게 더군다나 그냥 대통령입니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걸 자제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 사이에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내년 총선까지는 없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현실을 대통령이 인정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구속영장 이제 청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백현동 뭐 그거 관련해 가지고 백현동 쌍방울 위증교사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그때 방탄하지 말고 나가라고 그랬었어요. 제가. 그 다음에 만약에 나가가지고 그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으면 그때는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만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그 생각은 제가 솔직한 그 심정이었는데 네네. 그런데 설마 유창훈 부장이 저런 식으로 영장을 기각할 줄은 몰랐고 근데 어쨌든 영장이 기각이 된 거고 영장이 기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당대표로서의 이재명의 수명이 적어도 내년 총선까지는 유지가 된다는 의미이고 좀 더 연장이 됐죠. 그렇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지난번에 그 이재명 대표가 카운터 그걸 했잖아요. 그 네네. 오퍼를 했잖아요. 뭘 오퍼를 했냐? 김기현 대표하고 같이 만나자. 셋이서 3자 회의. 그래서 저는 3자 회의 할 수도 있겠다.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모든 것들이 비롯된 게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 구속영장 기각이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확인 사살된 것이 강서구청장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강서구청장 선거는 제가 보기에도 여당 후보가 조금 이렇게 높아 보였어요. 마음도 높아 보이고 뭐 내가 특히 이제 김태우 후보가 내가 뭐 대통령하고도 뭐 전화할 수 있는 뭐 그런 사위니까 그런 줄 아시오. 그러니까 나 찍어주면 좋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별로 그렇게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는데 도움은 안 됐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재판은 어떤 거냐면요. 네네. 재판은 간단해요. 판사님의 마음을 사면 이겨요. 네. 판사가 그 원고편 들어줘야 되겠네, 피고편 들어줘야 되겠네. 그러면 승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선거는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당선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유권자지만 어떤 사람한테 표를 주고 싶습니까? 저보다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똑똑한데 똑똑한 척하면 재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한테 표 줍니까? 제가 봤을 때 좀 어리버리하고 그다음에 생긴 것도 좀 불쌍하게 생기고 근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마음이 가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여당의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 앞두고 그 모드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겸손하게. 아니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선거할 때 이재명 대표 어땠습니까? 살 쭉 빠져가지고 그다음 비실비실하면서 지팡이 짚고 나오면서 불쌍하게 보였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것도 상당한 몇 프로의 그 역할은 있었을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좀 쇼를 하는 게 통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여당에선 어떻게 했습니까? 뭐 김기현 대표부터 해가지고 이거를 빌라를 다 아파트로 바꿔줘 우리는. 내가 그 구청장 되면 1년에 1,000억씩 벌어. 뭐 언즉선 말이야 좋지만 그게 확인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모습은 그래 니네들 잘났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사이에 또 반대가 됐어요. 네. 제 생각에는 대통령은 이거 바뀌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몸을 팍 낮추면서 오늘도 뭐 존경하는 뭐 당 대표님 하면서 원래 관례로는 여당부터 하는 게 관례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 참석해주신 김기현 대표님, 그다음 뭐 이재명 대표님,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걸 대통령이 바꿨잖아요. 네. 어떻게 바꿨나? 이재명. 그 다음에 어떻게 바꿨나? 그 다음에는 그 원래대로 하면 여당 야당 순인데 이거를 제1당, 제2당, 제3당 이렇게 하면 두 번째가 김기현 대표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누가 나왔느냐? 이정미 대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정미부터. 그것도 관례를 아주 파격적으로 바꿔가지고 여당을 제일 뒤로 한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름대로 겸손하게 앞으로는 하겠다. 이런 시그널을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야당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뭐 그냥 뭐 외면하고 노룩하고 뭐 거기에다가 조금 있다가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는 반대로 그 일반 국민들 유권자들한테 한 번 찍어줬더니 아주 기가 살았네 이런 그 느낌을 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선거에는 결코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말씀 한번 종합해 보면은 오히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저희가 패배를 했던 게 이렇게 보면은 좀 겸손해지고 더 낮은 자세로 간다라는 맥락에서 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때 선거에서 이겼다라는 것 때문에 더 기고만장해져가지고 이번에 뭐 김용민 같은 인간이 솔직히 보고 있으면 국회의원이라고 부르기도 진짜 싫을 정도로 너무 해서는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거잖아요. 대통령이 등장했는데 그렇게 이제 무슨 뭐 억지로 악수하듯이 그런 장면이 연출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건방을 떠는 건데 이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다음 총선에서는 악재로 충분히 적용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봤을 때 강서구청장 선거는요 명백하게 그거는 예방 주사예요. 그 다음에 솔직히 뭐 강서 구민들한테는 강서구청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저한테 무슨 강서구청장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강서구 한 달에 한 번이나 가겠습니까? 물론 이제 강서구청장을 폄훼하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구청장 선거라고 하는 게 그렇게까지 전국적으로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하나의 지금 여당하고 야당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다가 줄다리기 하다가 힘이 확 쏠린 듯한 느낌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강서구청장 선거는 상징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뭐 제가 봤을 때 큰 의미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야말로 예방주사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제 독감 돌지 않습니까? 제가 독감 예방주사 안 맞았는데 예컨대 맞는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독감 예방주사 맞았으니까 독감 안 걸리겠지라고 하면서 지금 뭐 날씨 막 추워지기 시작하는데 밤에 반팔 입고 다니고 밤에 잘 때 문 다 열어놓고 자고 이불 안 덮고 자고 그 다음에 이게 러닝 셔츠하고 팬티만 입고 자고 그럼 제가 감기 걸리겠습니까? 안 걸리겠습니까? 걸리죠. 그러니까 예방 주사를 맞았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이제 준비를 독감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준비를 갖다 해야죠. 그래서 지금 100번 이제 여당한테 이거 예방주사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내년 총선까지 그 여당에서 준비를 제대로 안 하면 예방주사 헛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국민의힘이 여당이 정신 바짝 차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찌 됐든지 간에 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저는 첫 번째 그 혁신위원회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뭐 이뇨한 위원장 반대하고 이준석 전 대표 그 징계 취소한 거 반대하고 그런 분들도 많던데 아니 저도 뭐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야 호불호가 당연히 있지만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결과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년 총선이라고 목표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봤을 때는 어찌됐든지 간에 여당이 바뀌는 모습, 예방주사 맞았으니까 독감이 그 대비하는 모습, 그다음에 오늘도 대통령이 어제도 그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소리 이렇게 윽박 지르는 그런 모습을 안 보이고 네. 뭐 그다음에 이제 보니까 지난번 시정연설 때는 뭐 자유민주주의 가치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말씀보다 뭐 경제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실용적인 거, 그다음 미래가 중요하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중도층 입장에서는 아 대통령이 한번 혼났으니까 좀 고개를 숙이는구나, 바뀌려고 하는구나 이런 시그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준비를 잘하기 시작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은 하는데 결과적으로 내년 총선은 진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총선이니까 얼마나 더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지 이거는 지켜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그 혁신위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네네. 어제 이제 그 장해찬 최고가 출연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일단 김기현 대표 당적인 차원에서는 이번에 약간 좀 메가서울 같이 지금 네네. 이제 새로운 어떤 안건을 제시를 했고 그리고 그게 실제로 호응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김포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남 등등 지금 여러 지역에서도 우리도 같이 서울에 해가지고 가면 좋겠다. 네네.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민생적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었는데 혁신위는 민주당과 다른 어떤 윤리적인 지점에서 좀 그 우위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또 보니까 혁신위가 우리가 앞으로는 민주당과 차별점으로 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 음주가 한 번이라도 걸리면 컷오프 시키겠다라고 네네. 이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혁신이랑 당 두 가지가 좀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나요?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혁신위 하면 네. 얼마 전에도 혁신위 있었어요. 김은경 혁신위. 그렇죠. 기본격 있었죠. 비교가 딱 되잖아요. 네네네. 그다음에 혁신위는 어떤 거냐면 쓴 약을 먹이는 역할이 혁신위예요. 뭐 이준석 보고 어떤 사람이 아니라 뭐 황교안 대표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저거는 그냥 암덩어리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제가 봤을 때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암도 약에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쓴 약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아니 우리끼리 잘하자 그래가지고 영남에서만 표 얻고 강남에서만 표 얻고 그래가지고 또 180대 120으로 또 대패할 거면은 우리끼리 하면 된다. 선명성을 갖자 이래도 되는데 그럼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갖다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포용하는 모습이 야 얼마나 급했으면 이준석 싫어하는 거 다 알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걸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네네. 그렇게 이제 낮추는구나.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낮은 자세 겸손하게 간다는. 그다음에 중요한 네. 거는 결론이잖아요. 과연 전 다른 거 다 생각 안 하고요. 김은혜와 강용석을 생각을 해요. 네. 김은혜 후보가 본인이 경기도 지사가 될 생각이 있었으면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김은혜 후보가 경기도 지사를 그렇게 되고 싶은 생각이 좀 적었어도 네네. 김은혜 후보는 무조건 경기도 지사가 됐었어야 해요. 지금 경기도 지사가 김동연이 아니고 김은혜면 이재명은 또 달랐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뭐 법과 문제도 그렇고. 우리나라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김은혜가 눈 한번 딱 감고 강용석을 품었으면 지금 경기도지사 김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강용석 변호사 안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호불호가 있으니까. 네. 호보다 불호가 훨씬 더 강하고 그다음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 뭐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닦아놓고 제가 경기도 후보였으면 강용석이 하는 거 다 들어줬을 거예요. 왜냐 내가 경기도지사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경기도지사가 되어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되어야 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내가 싫지만 그래도 이거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오판을 한 거죠. 강용석을 제끼고도 내가 김동연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대선 직후 바람이니까 오판이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이준석이 나가가지고 신당 차리면 내년 총선에 유리하겠습니까? 이준석이 안에서 이런저런 쓴소리가 아니라 막 막말을 뭐 안에서 하는 게 더 타격이 있겠습니까? 나가서 하는 게 더 타격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를 좀 정략적.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들으면 무지하게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공은 이준석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럼 네가 알아서 나가든 말든 우리는 할 만큼 한 거다. 할 만큼 한 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저도 처음에는 이뇨한 위원장이 1호로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몇 명 뭐 그 징계 취소한다고 그러길래 그쵸, 사면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저게 맞나 해서 저도 솔직히 기분이 싹 나빠지려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신의 한 수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오히려 네. 왜냐하면 이준석 그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쨌든지 간에 뭐 변화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고 이준석 입장에서 보면은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가자니 김 빠지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나름대로 잘 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뭐 저도 이제 가끔 이제 댓글 이렇게 쭉 달아주시는 거 보고 그러는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내년 총선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그렇죠. 아마 강조합니다.